요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속에 자영업자 부채가 눈통이처럼 불면서 폭발 직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자영업자가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고금리 대출을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이 돌파구는 없을까요? 오늘 뉴스인뉴스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박 의원, 코로나19로 워낙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었는데 이후에 대출 만기 연장 등 많은 지원책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지금 양경숙 의원실에서 그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이후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2조 원인데 이게 코로나 초기, 그러니까 2020년 1분기가 700조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50%가량 늘어난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코로나 끝냈으니까 사업 넓히겠다 이래서 늘린 게 아니라 대출금, 원리금 갚지 못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막고 있는 거네요. 네. 워낙 경기가 이제 안 좋아서 자영업자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이 소득만 많이 늘리게 된다면 그걸로 이제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대출 이자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2분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의 증감률이 한 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월 537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19.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실질 소득도 마찬가지로 16.2%가 줄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줄었느냐? 지난해 3분기부터 그래프에서 보면은 급격히 떨어져서 그때 이후로 0% 이후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수출 위주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내수에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내수가 계속해서 침체 상황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는 지금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이자를 보면 지금 주담대 이율 같은 경우는 이미 7%를 넘어선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고용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달에 41만 7천 원을 지금 내고 있는데 전년 1년 전 대비해서 40%가 늘어났고요. 1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적긴 하지만 비슷한 추세로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만으로 계산을 한 거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하면 이자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댓글을 봤는데 대출 받아서 알바비 지금 지급해야 될 정도다 이런 좀 댓글도 좀 봤었거든요.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문 닫는 자영업자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는 걸 10년, 20년, 그러니까 주담대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나마 한 달에 갚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그렇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많은 비율이 일시상환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전체 대출의 한 44.2%를 일시상환식으로 대출하고 있고요.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도 70%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외부 충격이 있게 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또 안게 되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위험도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이제 연체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을 보는 건데 연체액이 한 7.3조 원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게 대략적으로 좀 적게 그 연체액이 오다가 올 들어서 갑자기 이제 연체액이 그러네요. 늘어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연체율도 1.15%로 전분기 대비해서 0.15% 올랐고 이게 8년 9개월 만에 연체율이 가장 높은 거고요. 저소득층은 1.8%로 9년 3개월 만에 최고 연체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층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이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체율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2금융권의 연체율이 2.91%로 1금융권 은행들에 비해서 7배가량 연체율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파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더 출연해야 되는데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란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액수인데 이 액수가 743.9조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서 또 신용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돈을 덜 버는 사람들 그 액수가 95조 원가량 되고 특히 이 중에서 2금융권에 빌린 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5조 6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금융권의 한 13.4%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폐업하는 걸 보면 폐업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8월에 나간 돈이 8,900억 원 됩니다. 이게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전체에 나간 돈보다 지금 벌써 많아졌고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40%이 폐업을 위한 공제금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대통령도 종노릇하냐 이런 좀 격한 표현을 썼고 금융위원장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그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발언을 했죠. 이제 고금리 대출을 겨냥을 한 건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제 맞는 부분은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맞는데 또 틀린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된 건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던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내수를 살렸어야 됐는데 내수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부분. 자, 윤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놔서 1,000억 원의 그 지원금을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신한금융도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자영업자들 위해서 1,050억 원 내놨는데 앞서 제가 막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뭐 연체액 7.3조 그리고 이금융권 취약차주 55조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내수를 빨리 살려서 스스로들 갚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이런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의 진단은 어쨌든 내수가 빨리 살아야 하고 빨리 내수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뉴스인뉴스 박찬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